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MBPA 심리학과 서양 심리학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양 심리학을 보게 되면 이 서양 심리학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인간의 그 기억 속에 우리가 기억 속에 어떤 그 인지의 어떤 그 탐구 가능성, 그러니까 인지의 범주 밖에 있는 이러한 세계를 이제 무의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무의식. 그러니까 기억 중에서도 그 무의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 집이 어디 있는지, 제 집이 어디 있다라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찾아가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의 어떤 그 뇌세포에 있는 기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뭐 이러한 영역들을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중에서도 그 무의식을 분석하고 들어가면서 정신 분석학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프로이드의 제자인 융은 분석 심리학, 네, 분석 심리학해서 또 어떤 심리를 분석하고 들어가고 꿈을 분석하고 들어가고 이러한 식의 학문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그런 의식이라는 것보다는 행동이 중요해 하면서 행동 심리학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행동 심리학. 그래서 행동 심리학이 나와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행동 심리학이 너무 비인간적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인지 심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 속에 생각의 세계, 인지의 세계를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지와 이 행동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지 행동 심리학, 네, 인지와 행동을 연결해서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또 생각을 바꿈으로써 또 나의 어떤 인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이 학문의 세계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지 행동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동양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원효대사의 해골물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밤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달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화날 때 깨어나 가지고 그 내가 먹었던 물이 무엇인가 딱 보는데 해골물에 물이 고여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막 이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인식하는 순간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에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을 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을 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쵸? 네,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사람 나를 못 봤나?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별로 그 생각 뭐 감정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인식 후에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길을 가다가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어머니야 라고 딱 인식하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뭐 반가운 감정이라든지 따뜻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탁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 그쵸? 또는 이 자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간의 사고, 이 자동이라기보다는 사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뇌세포들이 연결될 때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0.001초, 그러니까 0.001초의 뇌세포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직관적으로, 직관이라는 게 있죠. 직관과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듯하지만 인간의 이 정신 속에서는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자동화된 사고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은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끊어놓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MBPA 심리학은 다르죠. 그래서 MBPA 심리학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M, 마인드, 정신이죠. B, 브레인, 뇌, P, 피지컬, 신체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심리학의 바탕이 돼가지고 많은 치료가 나오는데, 치료가 이 뭐 수백 가지가 넘어요. 셀 수 없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언어 치료, 행동 치료, 뭐 화해 치료, 뭐 이야기 치료, 계속 치료를 낳고 치료가 나오는데, 이 MBPA 과학은 이것을 다 융합하고 있는 거죠. 원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통합적인 측면은 신체로부터 뇌를 통하여 정신이 전개되는 이러한 세계 PBMA의 세계를 주로 다뤘던 것이고, 심리 운동이라는 것은 정신으로부터 뇌를 통하여 신체로 전개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다뤘던 거예요. 심리 운동이라는 측면들은. 체육은 그냥 신체를 다뤘던 거죠. 그렇죠? 또 뇌과학은 뇌만 다뤘죠. 네. 그리고 심리학은 이걸 분리해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를 탐구했는데, 이제 뇌과학 시대에 더 이상 심리학은 뇌와 분리할 수 없는 단계가 돼 버린 거죠. 그렇죠? 또 인간의 M3 인지, M1 기억, M2를 우리가 감각 정신이나 감정 등으로 봤을 때, 이 또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게 이 MBPA 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MBPA 과학을 창시를 했어요. MBPA 과학을 창시를 하면서 제가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지만, 저는 제가 학문의 방향을 뭐 저도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서 서양 학문만을 배웠던 거예요. 서양 학문만을. 근데 서양 학문만을 배우는데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뭐 유아교육학도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발달을 공부해 보면은 이것도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을 찢어놓고 인지교육, 정서교육, 사회성교육, 언어교육, 또 사회교육, 또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 행동발달, 이렇게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수교육을 공부해보니 이것도 또 장애인들의 인지치료, 정서치료, 사회성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를 나눠놓고 접근하고 있고, 또 심리치료를 공부해보니까 또 심리치료에서도 끊임없이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인지니 정서니 감각이니 또 심리운동이니 뭐 이렇게 계속 찢어놓고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서양 학문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서양 학문의 한계를 보면서 내가 서양 학문만을 탐구하다가는 내가 학문을 이룰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문을 내가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BPA 과학이라는 학문을 창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MBPA 과학을 창안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발달학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진리가 향하고 있고, 섭리, 보이지 않는 법칙이나 이 자연의 원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MBPA 과학이 이걸 다 밝힌 거예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게 다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합일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자연과 우주까지도 그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다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가정과 연결되죠. 또 이 가정이 또 사회와 연결되죠. 국가와 연결되죠. 인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은 인류의 행복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유아교육 철학이나 저의 심리치료 철학, 저의 특수교육 철학은 저의 교육 철학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MBPA 과학을 진지하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MBPA 과학을 진지하게 공부해 보시면은 서양의 심리학보다 더 앞선 수백 년 앞선 이러한 학문이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이 문자로서 어떠한 문자보다 앞선 학문인 거예요. 앞선 이 문자학인데 이것처럼 MBPA 과학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넘어서고 각종 서양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넘어서면서 최첨단의 학문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인식할 겁니다. 제가 24년부터 이런 강의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24년 전에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 무슨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그런 학문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뭐 세계 경제 6위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한국이 BTS만 해도 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강의를 제가 해보면은 많은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인들은 프로이드를 심리학의 아버지로 만드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의 학자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정부가 신지식인들을 발굴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우수 신지식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치료학에 다양한 새로운 이론들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세계까지 진흥시키겠다라는 것이 저의 학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학문의 목적을 새로운 학문의 창안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학문을 전개하자라는 것을 제 방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MBPA가 공부하시면서 장애아동 발달 재활 심리치료 전개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영상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